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린 대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겨울 휴가 일정으로 영상 제작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재충전 기회로 삼고 푹 쉬다가 다시 찾아뵙겠고요. 증시에서는 중간선거 결과를 소화하면서 내일 발표가 되는 CPI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이고 상원 의원에서는 민주당이 예상외로 선전을 하면서 박빙이라고 합니다. 공화당이 상당히 우세할 것이라 예상을 했던 증시에서는 CPI로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부터 상당히 밀리면서 하락을 하였고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2%가 넘게 빠지면서 흐름상 너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네요. 공화당이 확실히 우세했더라면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빅스 지수는 다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시드는 참 많이 속상하네요. 마이너스 16.96%가 하락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62%가 상승을 하면서 11.28로 마감이 되었네요. 오더플로에서는 라지, 미디움, 스몰캡에서 매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일본봉은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가면서 어닝 미스와 함께 어제의 최저점인 10.89까지 하락을 보여준 장이었습니다. 결국엔 10불대를 보고야 말았네요. 모두들 힘든 장입니다. 비난과 우롱 섞인 댓글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제 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8월 15일 무엇을 발표를 할지 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루시드 어닝 미스가 떠서 주가가 그야말로 폭락을 하면서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지만 한 가지 아셔야 할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실적 발표에 항상 나오던 말이 공급망 문제로 생산이 지연이 되었다. 이 말은 꼭 나왔는데 이번 분기 발표에는 공급망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주당 300대 차량을 생산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 생산을 다시 살펴보면 1분기에는 360대, 2분기에는 1405대, 그 다음에 3분기에는 2282대, 그럼 3분기까지 4047대가 생산이 되었고 베어스 워크샵을 통해서 봐온 영상들 중에서는 생산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서 올해 생산 목표인 6000대를 채우기 위해서는 1953대가 필요하고요. 7000대를 채우기 위해서는 2953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분기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2300대에서 3300대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4분기는 주당 300대, 원래는 12주를 곱해야 맞지만은 여러 휴무일 등을 고려를 해서 곱하기 11주 이렇게 잡으면요. 3300대 이상이 생산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7000대는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4분기는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다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기는 합니다. 딜리버리 문제죠. 이번에 딜리버리에서 이렇게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면서 매출로 연결이 되지 않아 어닝 미스가 났고요. 딜리버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분기 생산이 아무리 좋아도 매출 부분에서 또다시 미스가 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일 텐데요. 루시드 측에서도 이러한 것을 더 잘 알고 있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현금은 빠르게 소각이 되고 있지만 2023년 4분기까지 충분한 현금 유동성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면서 생산이 증가를 하고 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대량의 생산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큰 곱이 하나 넘어가려고 하는 중에 주가가 폭락을 했다고 기업 성장이 멈췄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이러한 큰 고비를 넘길 때마다 성장통은 있을 것이면서요. 2022년 3분기 당분간은 좀 많이 아프겠지만 4분기와 2023년 그리고 2025년을 바라보고 롱텀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우디 공장 건설 현장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루시드를 볼 수가 있었고요. 비전 2030 로드맵이 공개가 됨에 따라서 유럽권에 빠르게 진출하기 위해 유로 NCAP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안전 지원 테스트 중에 지붕에 안테나와 센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평가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자세한 사항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테슬라와 같이 가상 사물을 배치를 하면서 진행이 된 것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루시드가 차량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유럽에 판매가 되기 전에 테스트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이 있었고, 유럽의 NCAP의 결과로 루시드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 ADAS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테슬라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소식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이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요. EPS 전망치는 상회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지만 매출은 부진하였습니다. 2022년 25,000대의 차량 생산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면서 생산에 대한 문제점을 안심을 시켜주었고, 현재 R1T와 SUV에 대해서 11만 4천 대의 선 주문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그리고 2025년까지 충분한 현금이 있다라고 언급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리비안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중에 리비안은 마이너스 11%가 하락을 하였지만 애프터 장에서는 8.12%가 상승을 하였네요. 이제 내일은 CPI 발표와 함께 니오가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요. 니오가 어떠한 실적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